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갔습니다. 대표적인 게 시민들이 광주 교도소를 습격해서 발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. 지금 이 시각 옛 광주 교도소 자리입니다. 신군부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다는 증거를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옛 광주 교도소 자리에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. 이 기자,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요? 네, 옛 광주 교도소 초소가 보이는 부분입니다. 2015년 교도소는 새 건물로 옮겨가면서 지금 이곳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1980년 5.18 당시에는 수백 명의 계엄군이 이 교도소 안팎에 배치가 됐습니다. 계엄군은 이 교도소 부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6차례에 걸쳐 총격을 가했습니다. 교도소 초소 곳곳에는 저격병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. 네,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? 여기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등장하는데요. 무장 시위대가 범죄자와 북한 간첩 등을 풀어주기 위해 이 교도소를 습격하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포를 했다는 이 광주 교도소 습격설입니다. 전두환 씨도 이 회고록에서 무장 시위대가 광주 교도소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사실은 광주 사태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. 북한군 개입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썼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이 거짓이라면서 삭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. 실제로 당시에 이 교도소를 습격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. 네, 그럼 실제로 시민들에게 총을 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계엄군은 당시에 본격적인 유혈 진압을 앞두고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봉쇄 작전을 펼쳤습니다. 이 교도소 담벼락 바로 옆에 있는 도로가 이 광주에서 담양으로 빠져나가는 호남 고속도로입니다. 담양으로 나가는 이 교도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광주를 벗어나려는 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 당시 총격을 당한 생존자들도 교도소가 아니라 담양을 향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. 신군부는 또 1980년 5.18 직후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. 이 보고서가 95년 5.18 특검을 통해 확보가 됩니다. 그런데 이 원본 보고서에는 광주 교도소가 습격당했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1988년 광주 청문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 광주 교도소 습격이 매우 비중 있게 적혀 있습니다. 군이 1980년 원본 보고서를 조작해서 제출한 겁니다. 신군부는 또 당시 계엄군의 광주 교도소 작전 요도에서 이 시민들이 총격을 당한 지점을 모두 지웠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이 작전 요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JTBC가 입수한 계엄군 제3공수여단이 만든 광주교도소 요도입니다.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펼친 작전 상황을 손으로 그린 겁니다. 김성수 씨 일가 피격 지점 등 광주 시민이 총에 맞아 숨진 지점들이 표시돼 있습니다. 요도가 처음 공개된 건 88년 광주특위 청문회에서였습니다. 그런데 그때 제출된 것엔 피격자가 다 지워져 있습니다. 신군부가 요도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. 이번에 공개된 원본을 보면 고규석 씨 등이 총에 맞아 숨진 지점이 교도소 정문에서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. 요도에 따르면 소방차와 트럭, 버스 등으로 겹겹이 막혀 있는 쪽이어서 교도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격당했다고 보기 힘듭니다. 김성수 씨 일가가 총에 맞은 곳은 교도소 입구와 한참 떨어진 담양고속도로 한복판입니다. 또 고속도로를 따라 세워진 교도소 담벼락의 높이는 5m가 넘습니다. 심지어 교도소 막루엔 저격수까지 배치돼 담을 넘어 교도소를 습격하는 건 불가능했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. 계엄군의 핵심 병력인 APC 장갑차는 교도소 입구 정반대편인 고속도로에 배치했습니다. 계엄군은 교도소 방어가 아닌 외곽고속도로 봉쇄에 집중하고 있던 겁니다. 당시 수감됐던 시민군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. 지나가는 행인들도 억울하게 잡혀갖고 온 경우가 있는가. 우리는 무장도 안 했고 담양 가는 길에 억울하게 잡혀갔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. JTBC 이자연입니다.